그럴 때가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그 화려한 고급 빌라에서 훈제와 서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어요. 훈제는 38살, 건축가로 유명한 자기 회사 대표였고, 서아는 35살, 서울의 큰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며 예술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들의 4살짜리 아들 민호는 이제 막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훈제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곤 했어요. 그 집은 훈제가 직접 설계한 곳이었어요. 유리벽으로 가득한 현대적인 공간, 아래로 펼쳐지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마치 그들의 성공을 상징하는 듯했어요. 훈제는 늘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출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최근 반년 동안 그들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어요. 침실에서 서로를 마주하는 시간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훈제는 서아에게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자고 말하곤 했어요. 서아야, 민호가 이제 유치원 다니잖아.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산책이라도 하자. 하지만 서아는 늘 바쁘다고 했어요. 오빠, 오늘은 VIP 이벤트가 있어. 내일은 예술가 미팅이야. 그녀의 일은 정말 바빴어요. 전시회 기획, 파티 참석, 출장까지. 훈제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여갔어요. 어느 저녁 훈제가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민호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서아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훈제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밥 먹자. 서아는 피곤한 표정으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응, 그런데 샤워부터 할게. 오늘 미팅이 길었어.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훈제는 주방에서 민호와 놀아주며 기다렸어요. 민호가 장난감을 들고 웃으며 아빠,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었어요. 훈제는 곧 올 거야 라고 대답하며 안아주었어요. 서아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훈제는 이상한 냄새를 느꼈어요. 평소 그녀의 향수 냄새가 아니었어요. 달콤한 와인 향이 은은히 퍼지고 그 위에 유니섹스한 고급 향수가 섞여 있었어요. 예전에는 여성스러운 플로럴 향수를 썼는데 이건 달랐어요. 훈제가 가까이 다가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이 냄새 뭐야? 새 향수 샀어? 서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 오늘 와인 시음회 있었어. 클라이언트랑. 향수는 그냥 새로 산 거야. 왜? 훈제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냄새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아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훈제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그녀를 지켜봤어요. 서아는 블라우스와 디자이너 스커트를 입고 메이크업을 꼼꼼히 했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헤어 스프레이를 뿌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또 미팅이야? 훈제가 물었어요. 서아는 거울을 보며 응, 점심에 파트너 만나. 중요한 거래야라고 답했어요. 훈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그녀의 옷차림이 단순한 출근 복장이 아니었어요. 고급 브랜드의 새 옷, 예전보다 더 세련된 스타일. 저녁에 서아가 늦게 들어왔어요. 훈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또 그 냄새가 났어요. 와인과 유니섹스 향수. 오늘도 와인 마셨어? 훈제가 물었어요. 서아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클라이언트가 권해서 조금. 피곤해. 자러 갈게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훈제는 따라 들어가 그녀의 핸드폰을 힐끔 봤어요. 화면이 잠겨 있었어요. 예전에는 비밀번호 없이 열어뒀는데 요즘은 항상 마루마쿠이 걸려 있었어요. 게다가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곤 했어요. 작업 중이야 라고 하면서. 어느 주말 아침 훈제가 민호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돌아와서 서아를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나간 상태였어요. 오늘은 갤러리에서 일정이 있어 라는 메모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훈제는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그녀의 신용카드 명세서가 눈에 띄었어요. 최근에 고급 의류 매장에서 큰돈을 썼어요. 블라우스, 스커트, 구두. 이게 다 뭐야? 훈제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서아가 돌아오자 그는 물었어요. 요즘 쇼핑 많이 하네? 새 옷 많아졌어. 서아는 웃으며 일 때문에 필요해.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잘 보이려면 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훈제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커져갔어요. 그날 밤 훈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아가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그녀의 태블릿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어요. 알림 소리가 꺼져 있었어요. 훈제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지만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왜 이렇게 숨기는 거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음 날 서아가 출근한 후 훈제는 그녀의 방을 둘러봤어요. 옷장에는 새 옷들이 가득했어요. 태그가 아직 붙어있는 블라우스, 디자이너백, 그리고 화장대에는 새 유니섹스 향수가 놓여 있었어요. 라벨을 보니 고급 브랜드였어요. 훈제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에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문득 서아의 변화를 떠올렸어요. 요즘 집에서 좀 이상해. 그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퇴근길에 집으로 가며 훈제는 결심했어요. 더 지켜봐야겠다고. 서아가 집에 들어오자 그는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오늘 어땠어? 서아는 좋았어. 새로운 전시 준비 중이야. 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훈제의 눈에는 그녀의 미소가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더 밝고 더 멀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서아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훈제는 민호를 재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들어오자 와인 냄새가 강하게 났어요. 오늘 파티 있었어? 훈제가 물었어요. 서아는 코트를 벗으며 응, 아티스트들 모임. 재미있었어. 라고 대답했어요. 훈제는 그녀의 목에 시선을 주었어요. 가벼운 키스마크 같은 게 보였지만 어두워서 확실치 않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태블릿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알림이 꺼져 있고 그녀는 샤워할 때마다 들고 들어갔어요. 훈제의 호기심이 의심으로 변해갔어요. 서아가 출근 준비를 하며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예뻐지려고 해? 나 때문에? 서아는 웃으며 오빠, 그냥 일 때문이야. 자신감이 필요하니까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훈제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녀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옷, 향수, 태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주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민호가 웃으며 엄마, 오늘 놀아줄까? 라고 물었어요. 서아는 미안, 엄마 일 있어 라고 말하며 태블릿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훈제는 민호를 안아주며 아빠랑 놀자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아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왜 태블릿을 그렇게 소중히 챙기는 거지? 왜 알림을 끄는 거지? 훈제는 점점 더 주의를 기울였어요. 서아가 집을 나설 때 그녀의 가방을 힐끔 봤어요. 태블릿이 항상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옷차림은 점점 더 세련되어 갔어요. 점심 미팅이라고 할 때마다 메이크업이 완벽했어요. 훈제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그녀를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아가 일찍 들어왔어요. 훈제는 기뻐하며 오늘은 같이 영화 볼까? 라고 제안했어요. 서아는 좋아라고 말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하자 바로 확인하더니 미안, 이메일이야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훈제는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문이 잠겼어요. 안에서 타이핑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서아가 나오자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훈제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작업 중. 그녀의 대답이 짧았어요. 그 후로 훈제의 일상이 변했어요. 매일 서아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향수 냄새, 새 옷, 잠긴 기기. 모든 게 연결되는 듯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가족이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민호가 잠든 밤, 훈제는 창가에 서서 강남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 뭐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서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태블릿이 베개 옆에 놓여 있었어요. 알림 소리 없이 조용히. 그 주말이 왔어요. 토요일 아침. 훈제는 부엌에서 민호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민호가 우유를 마시며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는 동안 서아가 방에서 나와 가방을 챙겼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어요. 오빠, 오늘 아침에 나가봐야 해. 새 예술 설치 작업 감독하러 외곽으로 가야 해. 급한 일이야, 서아가 말했어요. 훈제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봤어요. 토요일인데? 민호랑 같이 갈까? 그는 물었어요.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 혼자 다녀올게. 그런데 내 차 좀 정비소에 맡겨줄 수 있어?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 없었어. 키는 테이블에 둘게. 그녀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어요. 훈제는 창밖으로 그녀가 택시를 타는 걸 지켜봤어요. 민호가 엄마 어디가? 라고 물었어요. 훈제는 일 보러 갔어. 아빠랑 차 타고 나가자라고 대답하며 민호를 안아 올렸어요. 훈제는 민호를 데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서아의 흰 SUV가 거기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자마자 그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유니섹스 향수가 더 진하게 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강렬했어요. 훈제는 코를 킁킁거리며 시트를 만져봤어요. 이 냄새. 왜 이렇게 세지?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민호를 뒷좌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워주었어요. 엔진을 걸자 계기판이 켜졌어요. 훈제는 눈을 깜박였어요. 주행거리가 이틀 전에 봤을 때보다 200km나 더 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외곽 출장? 이틀 만에 200km? 훈제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서아가 말한 대로 그녀는 최근에 차를 거의 안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달랐어요. 정비소로 가는 길에 훈제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이틀 전 저녁에 집에 왔을 때 주행거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노래를 부르며 창밖을 보던 중 훈제는 갑자기 멈칫했어요. 대시캠, 그는 속으로 외쳤어요. 그 SUV에는 고급 대시캠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훈제가 직접 설치한 거였어요. 회사 자산 보호용으로 산 거라
GPS 추적과 영상 녹화 기능이 완벽했어요. 이걸 왜 까먹었지? 훈제는 신호등에서 멈춰서서 대시캠을 만져봤어요. 메모리 카드가 꽂혀 있었어요. 민호가 아빠, 빨리 가, 라고 재촉했어요. 훈제는 응, 곧 가라고 말하며 차를 출발시켰어요. 정비소에 도착해서 차를 맡겼어요. 직원이 오늘 저녁에 찾으러 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훈제는 민호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민호에게 주스를 주고 자신은 커피를 마시며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이 켜지자 영상 파일들이 나열되었어요. 훈제는 최근 파일부터 클릭했어요. 첫 번째 영상, 어제 오후 서아가 차를 타고 갤러리를 출발하는 장면. 그녀가 핸들을 잡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가 강남 거리를 지나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이쪽은 갤러리랑 반대 방향인데 훈제는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차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나갔어요. 도착한 곳은 5성급 호텔 주차장. 서아가 차를 세우고 내려서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영상이 끝났어요. 훈제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그제 저녁 영상, 똑같은 호텔 주차장. 서아가 차에서 내려 문자를 확인하며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돌아오는 영상에서는 그녀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훈제는 숨을 죽이고 세 번째 파일을 봤어요. 일주일 전, 같은 장소, 같은 행동. 이게 매번 여기? 훈제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민호가 아빠, 왜 그래? 라고 물었어요. 훈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게임할까? 라고 말하며 민호에게 태블릿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엉망이었어요. 영상을 다 본 후 훈제는 차 안을 떠올렸어요. 더 확인해야 해. 그는 민호를 데리고 정비소로 돌아갔어요. 직원이 아직 안 끝났어요 라고 했지만 훈제는 잠시 물건 찾을게라고 말하고 차 문을 열었어요. 글러브 박스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훈제는 손을 넣어 뒤적였어요. 갑자기 손에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호텔 키카드. 5성급 호텔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왜 여기? 훈제는 카드를 쥐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더 깊이 손을 넣자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열어보니 안은 비어 있었어요. 보석 반지 상자 같았어요. 반지? 서아가 이런 거 샀다고 한 적 없는데 훈제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종이로 싼 게 있었어요. 훈제는 조심스럽게 풀어봤어요. 콘돔 포장지. 이미 사용된 거였어요. 안에 콘돔은 없고 포장지가 구겨져 있었어요. 훈제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주변의 차 소음, 직원의 목소리, 민호의 웃음소리.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는 글러브 박스를 닫고 차에서 나왔어요. 민호를 안아들고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훈제는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게 사실이야? 서아가 다른 남자와? 눈물이 고였지만 민호가 보는 앞이라 참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호를 방에 재우고 훈제는 소파에 앉았어요. 키카드와 상자, 포장지를 테이블에 놓고 봤어요. 영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훈제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 차분하게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먼저 호텔 이름을 적었어요. 그 호텔은 갤러리와 전혀 관련 없는 곳이었어요. 훈제는 노트북을 켜고
호텔 웹사이트를 검색했어요. VIP 룸 사진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만나는 거였어? 다음으로 대시캠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서아가 호텔에 들어갈 때의 표정. 웃고 있었어요. 훈제는 주먹을 쥐었어요. 누굴 만나? 누구야? 그는 서아의 일정을 떠올렸어요. 최근 출장이라고 한 날짜들이 영상과 맞았어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더 증거를 모아야 해. 훈제는 회사 직원에게 전화했어요. 내일 GPS 추적기 하나 가져다 줄 수 있어? 회사 창고에 있는 거. 직원이 네. 대표님이라고 대답했어요. 훈제는 서아의 차에 GPS를 설치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해. 그는 서아가 잠든 밤에 몰래 확인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민호가 방에서 나오자 훈제는 미소를 지으며 점심 먹을까?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냉정하게, 시스템적으로 훈제는 일기를 쓰듯 노트에 적었어요. 날짜, 시간, 증거 목록. 저녁이 되자 서아가 집에 들어왔어요. 오빠, 차는 어땠어? 정비 끝났어. 그녀가 물었어요. 훈제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응, 잘 끝났어. 키는 주방이라고 대답했어요. 서아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훈제는 그녀를 관찰했어요. 목에 가벼운 흔적이 보였어요. 오늘 설치 작업 어땠어? 그는 물었어요. 서아는 좋았어. 예술가랑 잘 맞았어. 라고 말하며 태블릿을 챙겨 방으로 들어갔어요. 훈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서아가 잠든 후 훈제는 조용히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블릿이 충전 중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시도해봤어요. 생일, 결혼기념일. 안 됐어요. 포기하고 나왔지만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시도할 계획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며 서아에게 오늘 저녁에 같이 외식할까? 라고 물었어요. 서아는 미안, 미팅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훈제는 속으로 알았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 가서 GPS를 받았어요. 퇴근 후 서아의 차에 몰래 설치했어요. 앱을 다운로드하고 연결했어요. 이제 그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어요. 며칠 동안 훈제는 증거를 쌓았어요. GPS가 호텔로 가는 경로를 기록했어요. 영상을 캡처하고 날짜를 메모했어요. 서아가 집에 없을 때 그녀의 옷장을 뒤졌어요. 새 속옷이 여러 벌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그는 사진을 찍었어요. 감정은 억눌렀어요. 이혼? 아니, 먼저 알아야 해. 상대가 누구인지. 훈제는 호텔 키카드를 들고 호텔로 가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 아니었어요. 더 기다려야 했어요. 어느 저녁 서아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훈제는 민호를 재우고 기다렸어요. 그녀가 문을 열자 유니섹스 향수가 강하게 났어요. 오늘도 호텔, 훈제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대신 피곤해 보이네. 마사지 해줄까? 라고 말했어요. 서아는 고마워, 오빠라고 말하며 안아줬어요. 하지만 훈제의 가슴은 차가웠어요. 그 포옹 속에서 그는 결심을 굳혔어요. 곧 끝나. 내가 끝낼 거야. 훈제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됐어요.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할 준비를 했어요.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그는 메모에 적었어요. 자산 목록을 만들었어요. 집, 회사, 민호의 양육권.
모든 걸 계산했어요. 서아가 샤워하는 동안 훈제는 그녀의 핸드폰을 힐끔 봤어요. 알림이 하나 떴어요. 오늘 밤 라는 메시지. 발신자는 클라이언트의 입으로. 훈제는 화면을 캡처하려 했지만 그녀가 나와서 포기했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밤에 창가에 서서 불빛을 보며 훈제는 서아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긴 게 보였어요. 그날 밤 이후 훈제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그는 민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출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서아의 비밀에 가득 차 있었어요. 서아가 출근할 때마다 GPS 앱을 확인했어요. 그녀의 차가 또 그 호텔로 향하는 걸 보며 훈제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혼자서는 안 돼. 전문가를 불러야 해. 그는 회사 책상에서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어요. 과거 건축 프로젝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김탐정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김탐정은 건설 현장에서 불법 침입자를 잡아낸 적이 있어서 신뢰할 만했어요. 훈제는 전화를 걸었어요. 김 형님, 오랜만입니다. 급한 일로 상담 좀 부탁해요. 김탐정이 훈제 씨,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어요. 훈제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증거를 모아주세요. 김탐정은 알았어.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와라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훈제는 김탐정의 사무실로 갔어요. 강남의 낡은 빌딩 3층, 문을 열자 담배 냄새가 났어요. 김탐정은 50대 중반, 수염이 희끗희끗한 남자였어요. 자, 앉아. 자세히 말해봐. 훈제는 대시캠 영상, 키카드, 콘돔 포장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김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좋아, 기본 증거는 있어.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해. 아내 일정 알려줘. 훈제는 서아의 갤러리 주소와 일정을 적어주었어요. 비용은 훈제가 물었어요. 김탐정은 일주일에 500만 원. 결과 보장에 훈제는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부탁해요, 형님. 확실히 해주세요. 김탐정은 미소 지으며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어요. 조사가 시작됐어요. 김탐정은 먼저 서아의 일상을 따라다녔어요. 훈제는 집에서 기다리며 매일 보고를 받았어요. 첫째 날 저녁, 김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아내가 갤러리에서 나와서 근처 카페로 갔어. 남자 하나랑 만났어. 사진 보낼게. 사진을 보자 훈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아가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40대 후반, 세련된 슈트 차림이었어요. 이 사람이 훈제는 확대해서 봤어요. 다음 날 김탐정의 전화. 상대 확인됐어. 장민석 그 갤러리 CEO야. 결혼해서 애둘 있어. 예술계에서 꽤 세력이 있어. 갤러리 소유주 집안 출신. 훈제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서아의 상사. 어떻게? 김탐정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 더 따라갈게라고 말했어요. 훈제는 그날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가 대표님, 안색이 안 좋아요라고 했지만 훈제는 괜찮아라고만 대답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서아를 보자 평소처럼 웃으며 오빠, 밥 먹었어? 라고 물었어요. 훈제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응, 민호는? 라고 말했어요. 속으로는 장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서아가 샤워하는 동안 훈제는 그녀의 태블릿을 다시 시도했어요.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다 포기했어요. 김 형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김 탐정의 조사는 철저했어요. 그는 점심시간 대신 저녁과 주말에 집중했어요. 둘째 날, 서아가 야근이라고 말하고 나간 후 김 탐정은 그녀를 따라갔어요. 서아의 차가 갤러리 근처로 가서 멈췄어요. 장민석의 차가 도착하자 둘이 함께 내려서 근처 스튜디오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김 탐정은 멀리서 카메라로 찍었어요. 사진 보냈어. 단기 임대 스튜디오야. 매달 계약한 곳 같아. 훈제는 사진을 보자 손이 떨렸어요. 서아가 장민석의 팔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문이 닫히자 훈제는 눈을 감았어요. 이게 현실이야? 셋째 날, 서아가 부산 출장이라고 말하고 짐을 챙겼어요. 훈제는 민호랑 같이 갈까? 라고 물었지만 서아는 아니, 혼자 갈게. 예술 페스티벌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김 탐정은 그녀를 따라 부산으로 갔어요. 기차역에서 장민석을 만난 서아. 둘이 호텔로 들어갔어요. 김 탐정은 로비에서 기다리며 사진을 찍었어요. 다음 날 아침, 둘이 해변을 산책하는 모습. 장민석이 서아의 손을 잡고 키스하는 장면. 훈제에게 온 사진을 보자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어요. 어떻게? 민호 생각은 안 해? 민호가 아빠, 왜? 라고 물었어요. 훈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며 안아주었어요. 넷째 날부터 김 탐정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서아의 이메일과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했어요. 법적으로 위험하지만 증거로 쓰려면 필요해. 그는 훈제에게 말했어요. 파일을 보내자 훈제는 밤새 봤어요. 메시지들. 오늘 밤 스튜디오에서 만나. 사랑해. 장민석이 보낸 거예요. 서아의 답. 응. 빨리 오빠. 회의실에서 기다릴게. 사진들도 있었어요. 갤러리 회의실에서 둘이 포옹하는 셀카. 창고에서 키스하는 사진. 이게 몇 달째야? 훈제는 날짜를 확인했어요. 반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메시지에는 가족 모르게 조심해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훈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섯째 날, 김 탐정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나오는 영상, 부산 호텔 체크인 기록. 여섯째 날, 갤러리 창고에서 둘이 만나는 걸 몰래 촬영했어요. 이제 다 모았어. 일주일 만에 끝났네. 김 탐정이 사무실로 불렀어요. 훈제가 가자 두꺼운 파일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사진, 영상, 메시지 프린트, 이메일 로그. 이걸로 충분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 김 탐정은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훈제는 파일을 넘기며 고마워요, 형님. 이게 끝인가요? 김 탐정은 네가 결정할 일이야. 조심해라고 대답했어요. 훈제는 파일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아가 민호와 놀고 있었어요. 오빠, 늦었네. 그녀가 웃었어요. 훈제는 회사 일이야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파일을 금고에 넣고 친구 별남에게 전화했어요. 별남은 강남의 유명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대학 동창으로 오랜 친구였어요. 라마, 급해. 내일 점심에 만나자. 별남은 무슨 일? 목소리가 안 좋아라고 물었어요. 훈제는 직접 말할게라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점심,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났어요. 별남은 4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어요. 자, 말해봐. 훈제는 파일을 내밀었어요. 아내가 상사랑 바람났어. 이혼할 거야. 별남은 파일을 꼼꼼히 봤어요.
사진을 넘기고 메시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완벽해. 사진, 영상, 디지털 기록.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 불륜 증거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훈제가 상대도 고소할 수 있어. 라고 물었어요. 결람은 물론 장민석. 그 사람 유명하네. 간통죄는 없지만 민사소송으로 피해 배상 청구 가능해. 가족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증거가 강력하니까. 결람은 메모를 하며 먼저 서아한테 말할 거야? 아니면 소장부터? 라고 물었어요. 훈제는 커피를 마시며 아직 생각 중이야. 민호 때문에. 결람은 알았어. 내가 서류 준비할게. 언제든 말해. 라고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결람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내, 친구. 이혼은 끝이 아니야. 훈제는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가며 파일을 쥐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서아의 미소가 떠올랐지만 이제 그 뒤에 장민석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호를 안아주었어요. 아빠, 사랑해. 민호가 말했어요. 훈제는 아빠도라고 대답하며 눈물을 삼켰어요. 그 주 내내 훈제는 별남과 여러 번 통화했어요. 소송 전략을 세웠어요. 재산 분할은? 회사 주식은 내 거야. 결람이 말했어요. 훈제는 민호 양육권은 내가 가져야 해. 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별남은 증거로 불륜 입증하면 유리해. 서아 쪽에서 반박하기 어려워. 훈제는 밤에 파일을 다시 봤어요. 서아와 장민석의 메시지. 영원히 함께하자. 훈제는 주먹을 쥐었어요. 영원히? 내 가족을 망친 주제에. 서아가 또 출장이라고 말한 날 훈제는 GPS를 확인했어요. 또 스튜디오로 가는 길. 그는 김 탐정에게 추가 사진 부탁해라고 메시지 보냈어요. 김 탐정은 알았어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 새 사진이 왔어요. 둘이 스튜디오 창문에서 포옹하는 실루엣. 훈제는 별남에게 보냈어요. 더 강력해졌어. 별남의 답. 완벽. 소송 준비 끝났어. 훈제의 마음은 차가워졌어요. 매일 서아를 대할 때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어요. 곧 대면할 거야. 민호가 잠든 밤 그는 금고를 열고 파일을 봤어요.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어요. 이제 행동할 때였어요. Sư. Giai đoạn 4. Đối đầu, trả đũa và hậu quả, xử lý. 그날 이후 훈제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매일 아침 그는 민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했지만 머릿속에는 별남과의 대화가 맴돌았어요. 별남이 준비한 소송 서류를 받아들고 훈제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파일을 다시 훑어봤어요. 사진들, 메시지들, 영상들. 모든 게 선명했어요. 이제 때가 됐어.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별남에게 전화했어요. 라마, 준비됐어? 소송 시작하자. 별남은 응, 서류 완성됐어. 그런데 언론 쪽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훈제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법적 부분만 맡아줘. 별남은 한숨을 쉬며 조심해, 친구. 과도하면 역풍 불 수 있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훈제는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훈제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했어요. 건축회사 대표로서 그는 예술과 비즈니스 잡지에 광고를 자주 싣는 고객이었어요. 그중 한 편집장을 알았어요. 점심시간에 그를 만나기로 했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훈제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형님,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확인된 거예요. 갤러리 쪽에서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편집장은 눈을 반짝이며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어요. 훈제는 파일 일부를 보여주며 장민석 CEO가 권력을 이용해 불륜을 저질렀어요. 회사 공간을 사적으로 썼고요.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익명으로 다뤄주세요. 편집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우리 잡지가 예술계 스캔들 전문이잖아. 확인하고 기사 내볼게. 훈제는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악수했어요. 속으로는 이게 시작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서아가 집에 들어왔어요. 훈제는 민호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아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오빠, 오늘 피곤해. 저녁은? 라고 물었어요. 훈제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어요. 서아가 가까이 다가가 보자 법원 소환장과 소송 통지서였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오빠, 무슨 짓이야?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훈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네가 한 짓이야. 서아, 이제 내가 할 차례지. 그는 주머니에서 키카드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어요. 이 호텔 키카드. 내 차에서 나온 거야. 서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오빠, 오해야. 하지만 훈제는 콘돔 포장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건 사용된 거잖아. 서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훈제는 파일을 펼쳤어요. 사진들,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장민석과 포옹하는 모습, 부산 호텔에서 키스하는 장면, 메시지 프린트, 오늘 밤 회의실에서 만나. 서아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이걸? 훈제는 차갑게 웃었어요. 탐정 고용했어. 내 이메일, 클라우드 다 봤어. 몇 달째잖아. 갤러리 창고에서까지. 서아가 주저앉았어요. 오빠, 미안해. 실수였어. 훈제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수? 네가 잃은 건 직장뿐이야. 오늘 기사가 나갔어. 장민석은 이미 정직됐고 너도 조사받을 거야. 자진 사직하는 게 나을걸. 서아가 울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소리쳤어요. 훈제는 네가 먼저 배신했잖아. 이 공기조차 같이 마시기 싫어라고 말했어요. 서아가 무릎을 꿇고 훈제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제발 민호 생각해서 우리 아들 때문에 용서해줘. 가족 깨지지 않게. 눈물이 흘렀어요. 훈제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어요. 민호? 호텔에서 장민석과 있을 때 민호 생각했어? 그 애를 방패로 쓰지 마. 그는 소리를 질렀어요. 서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훈제는 서랍에서 단 LY 혼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여기 서명해. 3천만 원 위자료 주고 민호 양육권 포기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서아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봤어요. 오빠, 제발. 하지만 훈제는 문을 가리켰어요. 오늘 밤 여기서 나가. 내일 변호사 통해 마무리하자. 서아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훈제는 민호의 방을 확인했어요. 아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미안해, 아들아. 아빠가 지킬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기사가 터졌어요. 예술 잡지 온라인반에 유명 갤러리 CEO 권력 남용 불륜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내용은 장민석이 회사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훈제는 회사에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갤러리 측에서 공식 입장, 조사 중, 해당 인원 정직, 서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사직했어. 이제 만족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훈제는 내 선택이었어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장민석 쪽에서도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의 아내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훈제는 별남과 만나 세부 계획을 논의했어요. 소송은 이혼과 불륜 피해 두 가지로 가자 별남이 말했어요. 훈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서아가 집에 와서 서류에 서명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민호는 볼 수 있게 해줘. 그녀가 속삭였어요. 훈제는 법원이 결정할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서아는 짐을 챙겨 나갔어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훈제는 민호를 안아주며 엄마 출장 갔어. 곧 올 거야 라고 거짓말했어요. 속으로는 아팠어요.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원에서 증거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파일을 보며 명확하네요 라고 말했어요. 서아 측 변호사가 변론했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어요. 장민석에 대한 민사소송도 병행됐어요. 그의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지만 훈제는 거절했어요. 전부 받아들일게. 재판이 끝났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이혼 인정. 불륜 사실로 인해 서아 씨는 3천만 원 위자료 지급. 장민석 씨는 5천만 원 배상. 훈제는 법정에서 서아를 봤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장민석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내가 이혼 소송 냈어요. 다 잃었어. 소문이 돌았어요. 재산 분할은 5-5로 됐지만 집과 투자 자산 대부분이 훈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는 큰 손실 없이 넘어갔어요. 민호 양육권은 훈제에게 갔어요. 판사가 가정 파탄 원인 제공자로서 서아 씨는 주 양육자 부적합이라고 이유를 밝혔어요. 서아는 방문권만 받았어요. 서아가 집을 떠난 날, 훈제는 문을 닫고 민호와 함께 앉았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 민호가 물었어요. 훈제는 엄마는 할머니 집에 가셨어. 우리 둘이 재미있게 지내자. 그는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서아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훈제는 회사 일을 줄였어요. 프로젝트를 위임하고 민호와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 책 읽어주기. 이게 새 시작이야. 그는 매일 다짐했어요. 몇 달 후 어느 맑은 아침이었어요. 훈제는 민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를 탔어요. 민호가 뒷좌석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해서 민호를 내려주고 훈제는 차 트렁크를 열어봤어요. 예전에는 서아의 물건들이 있었지만 이제 깨끗했어요.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훈제는 미소를 지었어요. 민호가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사랑해. 훈제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아빠도 사랑해. 우리 함께 좋은 날 만들자.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맑았어요. 바람이 불어오고 훈제는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과거는 사라지고 새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